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미영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5월 7일이죠. 내일 모레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요. 윤석열의 원맨쇼가 펼쳐질 것이며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과 절망에 빠지고 반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몽둥이를 퍼부어댄 40총선의 참사는 윤석열 개인의 행위와 언행과 태도의 문제였어요. 그 위에 또 김건희가 웅크리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를 정리하지 않고는 윤석열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거 여명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죠. 윤석열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건데, 또 실실거리면서 기어나와서 기자회견을 포장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겠다. 지 변명을 늘어놓는데 끝일 겁니다. 먼저 며칠 전부터 이원석이 검찰총장, 한동훈은 날라갔고 이원석이가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김건희의 명품 디올백을 조사하겠다. 지켜봐 달라. 그러죠. 이것을 평론가들과 신문 논조를 보면은 드디어 이원석이가 윤석열에 반해서 칼을 겨누나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명품백 300만 원짜리 엄정 신속 수사인데요. 이원석이 그 임기가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죠? 2년 다 돼가죠. 응? 한 달 조금 더 남았을 겁니다. 한 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지가 퇴임하기 전에 이거 한번 건드리겠다. 도로함이 타버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전국의 내가는 앞으로 3년 동안 김건희가 언제 튀어나와서 언제 또 벌러덩 발라당 흘러덩 넘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핵심 코어는 김건희와 최상병에 있다는 거죠. 박정훈 사태 그것이 있고, 지금 공수처에서도 공수처는 지금 말입니다. 검사할 검사가 없어요. 몇 명뿐이 없어요. 근데 최상병 특별법에서 뭐 이종섭이 소환하고 김계한이 소환하고 또 이상하게 생긴 윤미향같이 생긴 유재은이라는 법무관리관인가를 소환하고 그러는데 변죽에 거칠 것이고, 공수처는 그걸 조사할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언론, 특히 중도 진보주의들은 김건희, 최상병 이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일어날 거나 하고 보고 있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폭탄이에요. 폭탄. 김건희 거도 폭탄이에요. 그 진중권 같이 그 얍삽하고 평론가로 먹고 사는, 돈 벌어먹고 사는 그놈은 김건희 특검법 받자, 최상병 특검법 받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근데 보수 쪽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계획적인 인사들은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이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데, 지금 여당 일각이라는 데에서 친윤 108번뇌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 그들이 민심을 진짜 모르겠습니까? 108번뇌 중에 반은 모를 거야. 근데 반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최상병 특검법 받자. 이거 안 받으면 전국이 대충돌이 일어나고 윤석열이 무너진다. 진짜 무너진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의 독소조항만 빼고 받자 그러는데, 그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국민의 비판적인 의심이죠. 그걸 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힘이 무너졌는데, 오늘 아침에 민정수석을 임명했죠. 오전 10시인가 11시에 방송을 합디다. 윤석열이 실실거리고 나와서 두 명의 기자한테 질문을 받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민정수석이란 이름은 뭐였죠? 민정수석이 앞으로 뭐 할 것이냐 그랬더니 차차 생각해 보겠다. 이제부터 정리하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솔직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자꾸 그 윤석열도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김대중 시절에도 2년 동안 민정수석이었다가 다시 부활시켰다. 그래가지고 김대중이가 민정수석을 부활시켜서 뭐 도움을 받습니까? 못 받죠. 결국은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가 김대중 대통령도 2년 동안 민정수석 없다가 복구했다.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럼 민정수석을 복구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다. 소통을 안 한다고 질타를 받기 때문에 국민 소통을 위해서 한다. 그거가 하려면 민정수석이 필요 없죠. 민정수석은 감찰 기능이고 공직기강 부패 기능입니다. 부패 방지 기능. 소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 소통을 하려면 과거와 같이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기무사 이런 데서 민간의 정보를 받는다는 거죠. 또 반정부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게 민정수석 라인이었죠. 그러면 민정수석을 하려면 애초에 하든가. 2년 전에 안 한 건 이유가 뭐냐?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했죠.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도 안 했죠.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도 안 차렸죠. 이제 와서 민정수석을 한다는 것은 3년이 남았는데 저는 이 정권이 3년 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법률적으로 지키겠다. 이거죠. 지금 법률수석 비서관도 있고 민정비서관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통폐합해가지고 민정수석으로 가려는 의도인가 본데 윤석열, 김건희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임 민정수석이라는 놈이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이제부터 고민할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은 실실거리면서 국민의 소통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부활한다. 대진다. 앞으로 그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윤석열이라는 애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민심과의 소통이고 민심을 받드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위인설관을 하고 조직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부활시키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 민심이 자기한테 따라올 줄 알고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놈이다 하는 것이죠. 민정수석이 되면은, 그죠? 민정수석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돼. 야권 진보 인사 출신으로. 그죠? 그걸 하지 않고 다시 민정수석을 부활한다? 윤석열은 앞으로 대질일만 남았다. 아니 박근혜 무너질지가 막판에 보세요. 최정영이라는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못 막았죠. 그 전에 우병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 코스를 밟을 것이고 어떤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윤석열은. 근데 어떤 말을 하려고 기자회견을 지금 내일 모레 연다. 이게 아니 기자회견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은 되는데 이게 1시간 동안 동영상 찍어서 녹화해가지고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1시간 또는 원맨쇼 녹화를 일단 푼 다음에 그거를 방송한 다음에 1시간 남짓 기자들한테 질문 받겠대요. 근데 그 기자들한테 질문 받는 것이 뭐냐? 무제한으로 받겠다. 야 이놈아 1시간 동안 어떻게 무제한으로 무제한의 기자회견이 되느냐 문제죠. 전번에 그 의료국정농단 의료 사태를 갖다가 지가 담화문을 54분인가 1분을 발표하면서 지 혼자 짓거리고 나는 옳고 모든 것이 의사가 틀렸고 의사들은 이익 집단 카르텔이다 하고 국민을 갖다가 아주 도매급으로 넘기는 거 봤죠? 요번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응? 아이고야. 진짜 찍을 게 없다. 뭐 기분 좋은 게 있어야 찍지. 기자회견에 앞서서 2주년은 무슨 2주년이야. 우리는 1주년, 2주년, 3주년 하면 축하하는 자리죠. 2주년을 우리가 지금 40총선 때 윤석열을 박살냈는데 그 축하할 내용입니까? 2주년 기자회견은 해야 되죠. 미리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용콘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1조 이상 들었을 텐데 소통을 위해서 국민과의 평등한 관계 기자들한테 뭐 모든 질문을 받기 위해서
또 용콘대 그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옮겼다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졌죠. 도어 스태핑 하다가 말만 하면 사고야. 그죠? 말만 하면 윤석열이 사고야. 요번에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용콘대 대변이라는 애, 그 여자애 하나 있죠. 유튜브 하던 애. 아유, 기가 차다. 걔가 하는 말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서 지난 2년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다. 야, 이놈들아. 지난 2년의 윤석열의 국정 운영의 기조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든 게 털렸고 모든 게 국정 동력 쇄신으로 바꿔갖고 윤석열은 아무 능력이 없고 지 변명만 하고 김건희만 보호하기에 바쁘더라. 끝난 거야. 뭘 또 이 1시간 동안 영상을 찍어서 설레발을 치려고 그래. 응? 그 다음에 윤석열이 하는 말이 언론과 접점을 넓힌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게 100분의 녹화 내용. 한 시간 동안이죠. 1시간 동안 녹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큰 나라입니까? 대통령이란 작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자기가 신문을 보면 돼요. 헤드라인 기사 보다가 이거 나를 비판하는 내용이네? 나한테 잘하는 내용이네? 또는 사설과 칼럼을 읽다가 그런 내용이라면은 그걸 쥐가 숙지하면 돼요. 그렇죠? 신문도 안 보는 놈이고 맨날 유튜버라니까 자유우파 유튜버 앵벌이 유튜브만 보는 놈이니까 이렇게 국민 민심과 괴리되고 기괴한 대통령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를 1시간 동안 기자회견에 풀 수 있겠습니까? 오해요? 국민이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민심은 곧 천심이에요. 윤석열이가 말한 윤심이 민심이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기자회견이 나타날 겁니다. 응?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니 시간 제한을 왜 안 두냐? 왜 두냐? 아니 국민과 가감없이 토송하고 직접 설명하려면은 1시간 동안 윤석열이 떠들면 기자가 설명하고 나서 몇 개나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고톱에 영상 찍는 게 금방 20분, 25분 넘어갑니다. 혼자 설레발을 쳐도. 그렇죠? 시간 한 2시간은 해야 되겠죠?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은 기자회견 했죠? 그죠? 문재인 때도 그랬죠? 물론 문재인 쪽에서 자기적으로 기자들을 지명하고 또 문재인이 비판적인 조선 동아 대통령을 뺐죠. 그렇죠? 그러면은 1시간 남짓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기자의 질문을 못 받겠지만 이수정인가 김수정인가 그 여자애 하나 있어요. 대변인. 걔가 하는 말이에요. 최대한 많은 분의 질문을 받으러 간다. 질문 받으면 뭐예요? 제 질문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제 질문을 해야죠. 백악관의 기자회견처럼 일본의 기자회견처럼 이놈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옳고 나만이 옳고 내가 모든 걸 잘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국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벌써 이수진인가 김수현인가 이 대변인의 말에 다 나오고 있죠. 응? 주제도 제한을 두지 않을 건다. 주제도 무제한이다. 1시간 동안. 기자들은 말이지 최상병하고 김건희만 물어. 양평고속도로만 물어. 부산의 수포만 물어. 잼버리만 물어. 경제상황만 물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도 잘 못 사먹는 그것만 물어. 여야 쟁쟁을 떠나가지고. 근데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자기들한테 당부한 게 있다. 용컨대 참모들, 대변인, 홍보수석들한테 당부한 게 있다.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뻔한 질문은 하지 마라. 너무 뻔한 질문이 뭐예요? 최상병, 김건희, 그죠? 그 다음 전국은 어차피 전쟁이에요. 전쟁. 이재명이라는 놈도 협력한 놈이고 윤석열이라는 놈도 협력하고 무식한 놈이고 너무 뻔한 질문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준비하자 말씀하셨다. 지시했다는 거죠.
잘라라는 거죠. 불편한 질문 잘라라. 김건희 질문 잘라라.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잘라라. 명품백 질문하지 마라.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박정하지 못해서 최 목사라는 것 떨거지를 들어가가지고 당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한심한 놈들이죠. 이래놓고, 지난 2년간 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브리핑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질의응답에 집중한다. 얌마, 니 혼자 왜 국민들에게 영상을 너가 먼저 띄워? 그게 기자회견이냐? 1시간 동안 한다고? 이게 이상한 거죠. 보통 2시간 하죠. 120분. 지 혼자 다 쓰겠다는 거죠. 너희들 이상한 질문하지 마.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질문하지 마.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 질문하지 마. 국민이 불편해하는 거 질문하지 마. 국민이 알고 싶은 거 질문하지 마. 내 앞으로 창창한 3년 동안의 계획을, 차후 3년의 계획을 밝힐 것이야. 3년 못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